추상적으로 여쭤보는데 금투세 유예가 되면 그러면 2차 전지주들에게는 수급적으로 어떤 영향이 있는 겁니까? 유예가 된다는 것은 굳이 급하게 팔 물량이 없어진다는 거죠. 네네. 그럴 때 이제 수급적인 게 아니라 네. 펀더멘탈이 변화가 되는지를 이제는 보겠죠, 그 산업에. 그래서 준비를 했죠.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네. 두 이벤트 다 오래 기다려왔고 여기에 대한 불만 혹은 기대감들도 있습니다. 이 이벤트를 주식시장 투자 전략으로 녹여서 어떻게 승화할 수 있을 것인가 통찰력 있는 의견 부탁드립니다. 너무 막 격해지지 마시고 그냥 내일 토론회 보고 네. 이제 그럼 시장 얘기 바로 해보도록 하죠. 일단 팀장님께서는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보셨는지, 이게 어떤 반도체 내에서도 엇갈리는 흐름도 궁금하고 바이오장 가운데서 우리가 진짜 바이오 계속 투자할 수 있을까에 대한 궁금증도 당연히 있고, 전반적으로 어떻게 총평하시겠습니까? 네, 일단은 뭐 지난주 금요일 날 네. 미국 증시가 이제 혼조세로 끝이 났죠. 그래서 그거에 비하면 오늘 우리나라 증시는 좀 선방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특히 이제 코스닥이 1% 정도 상승한 거 맞죠? 네, 코스닥이 한 1%. 코스피는 이제 상승폭이 좀 축소되기도 했는데 네. 오후장 들어서 외국인들의 현물 매도가 규모가 계속 늘어나더라고요. 네. 오전에 한 11시 정도만 하더라도 한 4천억 정도의 매도였던 것 같은데 오늘 종가 기준으로 현물 쪽에 7천억 정도 매도가 나왔고 네. 코스닥에서 한 300억에서 400억 사이에 매도로 예. 끝난 걸로 기억이 나는데 뭐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외국인 매도가 좀 적다 보니까 탄력이 좀 있었고, 뭐 조금 전에 수급 뭐 살펴주신 것처럼 반도체 일부, 그 다음에 2차 전지, 바이오 뭐 이런 네. 좀 대형주들이 코스닥 내에서 대형주들이 오늘 좀 선방하는 그런 그림이 나오면서 사실 뭐 지수가 조금 더 괜찮은 그런 그림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표 한번 오늘 수급 이제 업종별로 이제 표 정리해 놓은 걸 한번 보시면 좀 아쉬운 부분은 요즘 들어서 계속 아쉬운 부분이 요건데요. 반도체에 대해서 방금 엇갈린 수급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건 종목별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삼성전자는 아직까지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고 있고, 네. 그래도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일단은 매도가 좀 멈추고 순매수로 약간 전환되는 그런 모습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기관 투자가들도 마찬가지 포지션인 것 같아요. 반도체 낙폭화된 반도체를 기관들은 좀 담고 있는 반면에 여전히 외국인들은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팔다 보니까 약간 엇갈린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삼성전자에 대한 매도가 일단은 외국인 매도가 방향성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좀 멈춰야지만 삼성전자 움직이고 코스피 지수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글쎄요, 이제 분기 말이죠. 이번 주 다음 주까지 하면 9월 30일이면 끝나죠. 그래서 분기 말로 막판 마지막까지 뭐 나와야 되는 리밸런싱 관련된 물량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9월 말을 변곡점으로 10월은 좀 삼성전자 수급이 외국인 매도가 좀 멈췄으면 네, 그런 바람이 좀 있습니다. 네. 여기서 더 나오면 이제 약간 감정의 영역으로 들어와서 너무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속상해지죠. 네, 네, 속상해집니다. 지금도 물론 조금 많이 속상하긴 한데 지금도 속상하긴 네. 한데 약간 이해가 안 되는 영역으로 가는 네. 것도 같고. 그런데 이 포지션을 보면 반도체 섹터를 파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네. 반도체 섹터를 파는 거였으면 오늘 사실은 하이닉스도 뭐 맞아요. 최근에 예. 그럼 얘기 나온 김에 그거 좀 더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삼성전자에 파는 것과 그리고 하락을 그러면 그냥 한국 주식을 팔아서 삼성전자가 약세를 기록하는 건지 네네. 아니면 반도체도 그냥 이제 선택적으로 담을래라는 느낌인 건지 어디에 조금 더 방점을 주세요? 한국 주식도 아닌 것 같고요. 네. 왜냐하면 지난주에도 보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매도 빼면 네. 사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다른 주식들은 사고 있는 네, 거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딱히 이 한국 주식을 지금 뭐 팔고 있는 거 아닌 것 같고 삼성전자만 유독 지금 좀 많이 팔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특정 펀드의 영향일 수도 있고 네. 아니면 우리가 이제 엔캐리 이야기들을 많이 해왔잖아요. 예. 근데 지금 엔화도 사실은 지난주에 BOJ 이후에 네. 살짝 지금 약세로 돌아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지금 매도가 아직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 나올 물량이 남아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걸 우리가 뭐 숫자로서 파악하기 쉽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적어도 그런 뭐 분기 말에 관련된 뭐 청산이라든지 물량이 엮여져 있다면
저는 다음 주 정도가 지나면 혹시라도 좀 달라질까 그 부분을 저도 좀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있고 대신 하이닉스는 말씀하신 대로 지금 조금 수급이 엇갈리는 네.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단기적으로 낙폭 가대한 상황에서 하이닉스는 오히려 뭐 기관들도 그렇고 외국인들도 그렇고 이제는 여기에서는 조금 담아보려고 하는 그런 플레이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섹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지금 매도하는 건 아닌 것 같고 네. 선별적인 지금 좀 수급의 흐름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수급 상황들 함께 체크해봤고 언제부턴가 이게 너무 자연스러운 현상이 돼서 언급도 이제는 잘 안 하고 가는데 코스닥은 1% 가까이 오르면서도 하락하는 종목 수가 더 많아요. 참 쉽지 않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에게도 쉽지 않은 시간들 계속 이어지고 있고 대표님께서는 그래서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보셨는지 총평 부탁드릴게요. 네. 막판에 동시효과에 2600선을 홀딱 네. 올라왔습니다. 근데 이거 보니까 개인 기관 매수라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요. 그냥 하고 사지는 거죠. 그게 더 맞다고 봐야 될 것 같고 네. 그들이 그러니까 만약에 오늘은 삼성전자를 뺀다고 하더라도 네. 3천억 매도입니다. 네. 오늘은 일단 외국인들 쪽에서 매도 쪽에 집중이 됐다고 봐야 될 거 그거 빼고 나머지가 이제 또 올라오다 보니까 그래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걸로 만족해야 될까요? 상승 하락 종목 거의 좀 비슷하게 됐다. 눈으로 욕하지 마세요. 네. 왜 이렇게 기대치가 낮아지셨어요? 살아야죠.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지금요. 그래서 이게 이런 항상 네. 상승 종목 한 2, 300개 네. 하락 종목 1,000몇백 개. 네, 아, 그래도 그거 거기서 보다가? 네. 그나마 아휴 이러면서도 음. 네, 바라보게 되는 게 현실인 것 같고요. 그럼 자연스럽게 이제 지난주부터 섹터 종목 장세가 계속 강하게 움직인다는 게 계속 또 보여지는 모습들이고, 근데 이게 어떻게 끝날까가 관건인데 이제 조만간 이제 또 변화가 들어올 수 있는 게 25일 날 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네. 실적을 발표하면서 약간 또 좀 뉘앙스를 바뀌는지 이것도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그래서 근데 삼성전자는 그게 있습니다. 만약에 돌릴 거였으면은 네. 19일 날 돌렸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은 거래가 최근 들어서 가장 많이 터진 날이 그날입니다. 9월 19일 날. 그러니까 저희 19일이면 추석 전인가요? 네, 추석 전에 추석 그때 후죠. 후인가요? 네. 날짜 가는 걸 연휴 끝나고 첫 번째 직후입니다, 직후. 네. 거래. 날짜 가는 걸 모르겠어요 요즘에. 네, 그냥 멍합니다. 그렇죠, 맞아요. 네, 그건 네. 맞습니다. 지금 여름이었다 갑자기 겨울로 들어가고 있고. 네. 네, 그래서 정신이 하나도 없는 상황들인데, 네네. 근데 그런 쪽에서 거래량 보면은 그때를 못 돌리고 지금 그 밑으로 내려오기 시작한다 그러면 좋은 신호는 아닙니다. 네, 그런 쪽에서 여전히 지금 뭐 외국인들만 눈치 볼 수밖에 없는 상황들인데, 근데 시장은 또 그렇다고 그래서 지수 안 보고 또 종목으로 보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변화 나오는데, 오늘 또 여러 가지 종목들 삼성전기 하나가 MLCC, 2차전지, 전고체 소재주까지 확 끌어서 다 움직이기 시작하네요. 네. 네, 그러고 보니까 또 해운주는 지금 보니까 헤즈볼라랑 네. 지금 이스라엘이 아까 조금 아까 속보 나왔습니다. 300곳에서 교전을 벌이고 있다고 하네요. 아, 그래요. 네, 약간 전면전 쪽으로 가기 첫 단계가 아닌가 싶어서 그런 것들 좀 반영되는 게 아무래도 막판에 그 STX, 그린로직스 이런 것들 막 쫙 올라오는 게 네. 그래요. 그냥 느낌은 그냥 그런 거 가지고 또 시장이 보고 있는 것 같고, 그래도 되게 특이한 거는 삼성전자 저러고 있다 보니까 이제 아예 지쳤어요. 네. 반도체 소부장들은 됐다, 우리 길을 가겠다, 이 정도 빠졌으면 나 됐어 라고 네. 움직이는 것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네. 오늘부터 변화가 나오다 보니까, 그리고 특히 이번에 20일까지 수출 데이터를 쭉 보게 되면은 D램 별로입니다. 이 숫자로 확인되기 시작해요. 거기다가 낸드가 생각보다 선전하거든요. 낸드 관련주가 오늘 좀 올라오더라고요. 네. 그런 것부터 소켓은 그래도 꾸준히 쓰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소켓 관련주들로 강했고, 이런 쪽들이 약간 자생적인 움직임들이 나온다라는 것들이 좀 눈에 띄었고요. 특히 렌탈 이쪽도 잘 보셔야 됩니다. 렌탈도 금리 인하의 수혜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부채 비율 높은, 먼저 구입해다가 고객들한테 주는데 부채 비율이 높겠죠? 그 부채 비율이 금리 인하로 돼서 이익을 볼 수가 있고, 거기다가 그러면 소비자들은 금리 인하를 통해서 내 지갑이 약간 좀 살아나다 보니까 수요가 늘어날 수 있고, LG전자가 뭐 깜짝 놀랐습니다. 구독 매출이 1조 8천억이래요. 그게 벌써 작년 대비해서 30몇 프로가 올라왔던 수치라고 하더라고요. 그럴 정도면 요즘 다 구독하지 않습니까? 그 일주에 제 돈도 있습니다. 얼음 이거 한 짜란. 23,000원어치 제가 보태고 있죠.
좀 더 하세요. 네. 침대하고 이렇게 묶음으로 하게 되면 더 아무튼 그렇게 나오고 있고 그래서 렌탈 쪽도 봐야 될 것 같고 ESS 요즘 또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근데 ESS의 강점은 배터리 가격이 하락했다 보니까 이럴 때 우리 지금 하자 그런 쪽에서 QA 확대가 한 100%씩 늘어나고 있고요. 배터리 가격은 40% 빠지다 보니까 피해가 하락하면서 Q를 자극하는 현상이 나오다 보니까 조금 더 활발하게 움직인다. 이게 좀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네. 정보채는 이따가 한번 더 여쭤보도록 할 텐데 아까 듣다 보니까 약간 궁금해지는 게 반도체 소부장이 좀 이렇게 간간히 오르잖아요. 네. 사실 더 헷갈려요. 왜냐면 그래서 반도체는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약간 이 판단은 그럼 어떻게 하고 계세요? 또 반도체 얘기로 시작을. 이것만 잠깐만 그냥 코멘트 정도 한 문장으로. 되게 복잡 단언합니다. 네. 반도체가 만약에 경기를 반영한다?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경기에 대해서 지금 시장에서는 우려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네. 특히 메모리 반도체는 경기 민감 섹터입니다. 그러면은 아까 강영기 센터장님 얘기했던 내용들을 한번 잠깐 떠올려 보시고 그에 따른 부분들이 이제 미리 선반영되고 있다는 것도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또 하나 그러면 이제 다른 거 없이 메모리 반도체는 IT 세트 수요 좋아져야 될 거 아닙니까? 오늘 보다 보니까 좀 특이한 게 오늘 샤오미 중국 요즘 지수 안 좋습니다. 샤오미는 2021년도 이후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탁 터진다는 얘기는 지금 중국 시장에서 지금 핸드폰 관련된 판매 쪽에서 샤오미가 많이 올라온 거 거의 이제 애플 따라잡았고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만약에 이걸 보게 되면 이제 세트 수요 그러니까 모바일 쪽도 이제 살아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는데 애플은 중국에서 할인 판매하고 있습니다. 아이폰 16 나와서 바로 할인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지? 라는 얘기들. 그리고 만약에 그럼 중국 업체가 잘 되게 되면 그거라도 우리는 그쪽에서 파는 DDR5, LPDDR5나 좀 고가 쪽에 하이엔드급 쪽은 그쪽으로 들어갈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저가 쪽은 DDR4 쪽으로 들어가면서 역시나 그들이 자급자족하려고 하는 노력들 나오게 되면 이것도 또 뭐가 어긋나는 거죠. 이런 것들 생각하게 되면 이래저래 복잡한 국면인데 이럴 때는 다른 거 없습니다. 딱 이번 달 수출 딱 보고 지금 기준으로 보게 되면 7월 달이 제일 고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월별로 보게 되면 그러면 2조 7천억 27조인가? 2조 7천억이 제일 고점이고 지금 8월 9월이 살짝 꺾이고 있습니다. 요거 첫 번째. 두 번째는 디램 고정거래 가격. 이거 지금 7, 8월 달에 쭉 밀렸는데 이거 꺼지기 시작하게 되면 이래서 밀리는구나 라고 하는 또 근거를 찾기 시작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저희 데이터 보고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은 지금은 더 안 빠질 것 같고요. 더 그 좀 빠져봐야 뭐 여기서 크게 안 밀릴 것 같은데 반등하게 되면 줄이시는 게 속편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답답한 마음에 그냥 짧게 여쭤봤는데 어쩜 그렇게 누르면 술술술술 나오세요. 뭘 물려 있어서 그래요. 물려 있어서. 반도체에 대해서 의견 한번 세심하게 들어봤고요. 2차 전지에 대해서는 이제 팀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2차 전지 관련해서는 특히 유럽 쪽에서 뉴스나 보고서 통해서 그러니까 뭐 큰 걸로 봤을 때 규제 완화, 보증금 확대 이런 게 좀 종종 들려오다 보니까 2차 전지에 대한 다시 한번 이렇게 관심들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좀 관련해서는 투자 전략적인 측면에서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서요. 네, 2차 전지는 하반기에 이제 좋게 보기 시작했다라고 말씀을 이제 드렸었고, 상반기에는 보수적으로 봤고, 하반기부터 이제 좀 긍정적으로 이제 뷰가 바뀌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 오늘이 좀 고비일 뻔했어요. 뉴스를 한번 보시면, 이게 이제 우리 쉬는 사이에 이제 나온 뉴스인데. 미국 하원에서 연비 규제를 무력화시키는 법안을 뭐 통과했다, 뭐 그런 내용들이 이제 오늘 여의도 리서치에서 이렇게 내용들이 좀 나왔는데 공화당이 주도를 해서 통과를 했고 민주당의 의원분들도 뭐 8분 찬성을 했다,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근데 이제 하원을 통과한 거지만 상원 통과 가봐야 아는 거고 또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거부권 행사하면 사실 뭐 최종적으로 입법은 좀 불가능하다라는 건데 그래도 연비 규제를 무력화하려고 하는 이러한 법안들을 자꾸 한다라는 것은 트럼프가 당선됐을 때, 그죠? 트럼프가 당선됐을 때 반전기차와 관련된 입법이 계속해서 이게 뭐 일상화되지 않겠냐라는 그 우려감이 있는 그런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머스크하고 트럼프가 좀 친하게 지내는 것 때문에
혹시 트럼프가 되어도 네. 야, 이건 괜찮은 거 아니냐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고 있었는데 자꾸 분위기는 약간 안 좋게 가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조금 다시 뒤집어주는 뉴스가 오늘 나와서 우리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전반적으로 좀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이구한신이라는 그 단어는 중국 이야기를 할 때 많이 썼었거든요. 네. 중국의 내수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옛날 거 가져오면 새 걸로 바꿔줄 때 뭐 이렇게 좀 혜택을 주는 그런 부분도 썼는데 독일에서 이거 이구한신을 한다라고 하고 전기차에 대해서 네. 보조금을 다시 주는 걸로 이야기를 하니까 내연기관차를 폐차하고 전기차를 신차로 구매할 경우에는 뭐 돈을 이제 주는 이런 보조금을 주는 방안을 다시 또 검토를 한다고 하면 그만큼 지금 이 전기차 독일 요즘 자동차 3사가 안 좋대요. 네. 예, 옛날에 막 쩌렁쩌렁 큰 소리 치던 독일 3사들이 다 지금 안 좋은 상황인데 네. 그들이 지금 힘든 상황이다 보니까 뭔가 좀 살리기 위한 자동차 산업을 그런 방안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 독일 의회에서 나온 이야기는 폭스바겐과 자동차 산업은 독일의 엔진이라고 합니다. 엔진이 터틀 걸리면 다시 발동을 걸어야 된다. 그게 이제 보조금을 지금 다시 주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코멘트를 이렇게 우회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걸로 인해서 뭔가 좀 달라지는지를 우리가 한번 보면 독일의 구매 그 보조금 제도의 가능성이 커졌으면 사실은 독일이 이제 유럽의 또 맹주 아닙니까? 네. 독일이 보조금을 줄이면 나머지 주변에 있는 국가들도 또 따라서 움직이고 그렇죠. 독일이 이러한 정책을 또 가게 되면 나머지들도 또 약간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부분들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타 다른 주변의 국가들도 그 부분을 좀 따라가지 않을까라는 거고 이 이관신 보조금이 도입이 되면 원래 역성장인데 내년도는 좀 성장하지 않겠나라는 기대감이 생긴 거죠, 일단. 네. 그렇잖아요. 나중에 가봐야 하는 거잖아요, 그쵸. 이거. 그리고 보조금 진짜 될지 안 될지도 또 통과되는 건 봐야 되는 거고. 다만 좋은 게 없는 상황에서 뭐라도 하나 생겼다는 거죠. 없다가 새롭게 생긴 게 저는 오늘 역할을 좀 많이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고, 전기차 확대라는 부분이 우선적으로 정책에 일단 영향을 주고 있고, 그러면 이제 좋은 이야기만 있고 안 좋은 건 없냐, 리스크는 끝났냐? 그렇게 보면 또 한 3가지 정도로 이렇게 정리를 또 해두셨더라고요. 네. EU에서 탄소 배출 관련돼서 또 규제 관련돼서 조정을 일부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11월 초에 우리 미국 대선 아직 남아 있잖아요, 그죠? 예. 주말에 보니까 당선 즉시 IRA 폐기 관련해서 또 소명하겠다, 뭐 그런 강하게 또 이야기가 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10월이 이제 곧 실적 시즌이잖아요. 네. 네. 실적이 좋을 게 없죠. 특별히 배터리 쪽에서는 실적이 좋을 게 없기 때문에 이 실적 발표되는 구간에서 물론 미리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다 알고 있다는 것은 2차전지 산업에 관심 있는 분들은 어느 정도 이미 인지를 하고 있는 부분이긴 하거든요. 네. 근데 생각만큼 더 나쁘게 나오거나 이래버리면 이제 이슈가 될 수 있는데 어느 정도는 지금 녹여져 있기 때문에 이 단기 실적 부진 구간만 잘 벗어나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오늘 나온 이 독일의 전기차 보조금 제도 관련된 부분은 큰 시장 중에 하나인 유럽 시장의 이 턴어라운드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한 정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한번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제 보조금 축소하다가 이제 중단했기 때문에 유럽의 전기차 시장 안 좋은데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국내 업체들한테는 당연히 앞으로 전반적으로 좀 좋은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유럽의 전기차 시장이 다시 성장을 내년도부터 좀 이어간다라면 국내 배터리 업체들한테는 뭐 이거는 최악보다는 나아지는 그런 부분들이 되겠죠. 그러면 트럼프 리스크가 아직 남아있긴 하지만 이것도 트럼프 대통령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IRA를 전면 다 철폐하는 것은 힘드니까 지금부터는 저는 하반기의 관점은 똑같습니다. 저점은 높아질 것 같고요. 2차 전체 섹터의 분위기는. 그리고 아직도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은 주식들도 아직 좀 있고 네. 어느 정도 밸류 부담이 많이 지금 완화된 종목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밸류 부담이 많이 줄어든 종목들 중심으로 좀 시장에서는 아마 관심을 가지는 종목들이 좀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저는 2차 전지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이제는 상반기에 어려운 구간 지나간 걸로 생각이 되고요. 다만 제가 2차 전지를 하반기에 조금 나아질 거로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는 수급적인 이벤트가 더 강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금투세, 그다음에 대주주 양도세, 과세 이런 부분들이 많이 오른 주식들한테 나오는 물량들이 있다라면 네. 2차전지는 원래 별로 오른 게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수급 입장에서는 좀 편안하다. 이게 제가 이제 하반기에 보는 포인트였는데 네. 뭐 주가가 생각보다 너무 빨리 많이 올라 버리면 네. 약간 그런 부분들은 이제 조금 줄어들 수 있는데요. 지금 정도 속도면 뭐 제가 봤을 땐 그래도 4분기에 2차 전지가 조금 시장 대비해서는 좀 차별화되는 그런 포인트는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게 될 경우에 코스닥이 전체적으로 또 분위기가 또 살아날 수 있거든요. 지금 바이오와 2차 전지가 지금 괜찮은 상황이고 반도체는 빠져 있다가 아직은 조금 애매한 상황이잖아요. 예. 그럼 3개 중에 2개만 움직여줘도 코스닥이 나쁘지 않은 그런 환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2차 전지는 좀 중요한 부분을 4분기에 만들어줄 것 같고, 뭐 좀 긍정적인 부분이 만들어지는지 지금부터 좀 잘 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약간 좀 듣다 보니까 수급적인 측면에서 상충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좀 추상적으로 여쭤보는데, 금투세 유예가 되면 그러면 2차 전지주들에게는 수급적으로 어떤 영향이 있는 겁니까? 유예가 되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유예가 된다는 것은 굳이 급하게 팔 물량이 필요가 없을 때. 없어진다는 거죠. 네네. 그럴 때 이제 그럼 수급적인 게 아니라 네. 펀더멘탈이 변화가 되는지를 이제는 보겠죠, 그 산업에. 그래서 준비를 했죠. 네.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네. 다행입니다. 지금까지 계속 안 좋게 펀더멘탈을 말씀드렸었거든요. 저는 상반기 내내 뭐 지겹다. 근데 아주 미세하게, 그렇다고 엄청 좋아지는 건 아닌데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추세가 이렇게 되다가 지금 이렇게 돌아서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MOM은 우리가 전월 대비잖아요. 네, 전월 대비해서 지금 반등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 요게 그래도 최악은 약간 벗어나고 있는 정도의 흐름을 양극재 쪽에서 보여주는 거고, 우리가 리튬 가격들 이야기들 많이 하시잖아요. 네. 네. 근데 뭐 탄산 리튬 가격도 올라가진 않습니다. 크게. 네, 지금 보시면 많이 빠졌다가 그래도 박스권에서 약간 행보하는 정도의 흐름을 만들어주고 있고, 마지막으로 이 탄산 리튬의 그 수입, 그 다음에 판가 이런 부분들 보면 더 나빠지지는 않고 이것도 MOM으로 돌아서는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방금 말씀해 주셨던 수급적인 부분이 4분기에 뭐 큰 역할을 안 해준다고 하더라도 서서히 약간의 이제 펀더멘탈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도 내년도에 대한 기대치, 그 다음에 독일 쪽에 저게 이제 잘 돼야 되겠죠. 예, 근데 저기 기대감만 주고 만약에 저게 다 무산돼 버리면 또 약간 또 그러겠죠. 시간이 예. 지연될 수 있는 그렇지 하겠죠. 네, 될 수 예.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복합적으로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펀더멘털의 턴어라운드에 대해서도 마지막에 그래서 짧게 설명을 해주셨고요. 제가 뭐 금투세 얘기를 하자마자 대표님께서 헛웃음을 주셨는데, 그래서 대표님께는 금투세는 안 물어볼 겁니다. 네, 그럼 패스 주세요. 네, 내일 가서 보시는 게 맞지 않나 싶고요. 내일 또 네. 얼마나 감정이입하면서 보시겠어요. 내일 인포맥스를 기대하시죠. 네, 내일 연합뉴스 내일 경제팀에서 내일 연합 인포맥스 꼭 본방사수 하시고요. 대표님 제가 내일 안 나오네요. 다행인 겁니다. 네, 그거 설명도 다행인 하실 수도 있습니다. 거예요. 이렇게 세 분, 예. 중간에 아마 다른 출연자가 가도 혼자 막 이렇게 열받아서 하실 전화 수도 연결 있어요. 쓰십니까? 전화 연결. 전화 연결이요? 이 시스템이 준비가 돼 있나요? 네, 다 돼 있습니다. 다 돼 있나요? 예, 저조한 스피커폰이라도 해드리겠습니다. 예. 아마 돼도 우리 제작진에서 안 된다고 할 겁니다. 네. 네, 내일 한번 일단 기대해 주시고요. 내일 제가 진행이 아니어서 다행이다라는 생각과 함께 대표님께는 삼성전기 한번 여쭤볼게요. 뉴스가 또 있었으니까 초소형 전고체 배터리 관련해서 이제 소식이 나왔고 하다 보니까 주가들도 반응을 했어요. 이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2차전지 관련된 쪽에서 네. 그 수급 얘기 아까 팀장님께서 잠깐 하셨는데 금투세 말고 또 하나 변화가 되는 게 단독이긴 하지만 네. 11월부터 저희 공매도가 기관 외국인도 왜 이렇게 웃으세요? 아니에요. 네. 이상한데? 예. 아닙니다. 90일로 이제 바뀝니다. 예. 그러면 혹시 아직까지 공매도 끌고 왔던 그런 쪽들은 준비 좀 해야겠죠. 조금만 뭔가 살아난다. 그러면은 변화가 될 수 있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또 하나 지금 아까 팀장님 말씀하셨던 내용들이 지금까지 정말 안 좋게 보던 모 증권사가 네. 뷰가 바뀐 겁니다. 그 내용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하지만 유럽이 지금 진퇴의 양난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중국의 전기차가 지금 중국 전기차의 수출량 보게 되면은 작년부터 거의 급증하면서 막
해외로 나가기 시작합니다. 자기들은 이제 포화 상태다 보니까. 네. 그런데 그게 대부분 또 유럽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유럽은 지금 그거 막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특별 관세 추가로 올리는 거에 대해서 EU 관련된 쪽의 모든 국가들한테 투표를 붙이기로 한 게 오늘이었습니다. 근데 연기됐습니다. 30일로. 거기다가 대표적인 국가 독일, 이탈리아 이런 나라들 보게 되면 반대 안 한다는 쪽으로. 그러니까 그거 반대한다는 쪽으로 나오는 거죠. 관세 올리는 거에 대해서 반대한다.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중국이 엄청 로비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는 용인하고 그럼 보조금을 내린다고요. 뭐가 안 맞지 않습니까 또.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좀 봐야 될 것 같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게다가 또 지금 어차피 핵심은 그겁니다. 요즘 그 얘기 들어보셨어요? 저 내연기관차 중에서 네. 지금 소형차가 뭐 있나요? 캐스퍼 네, 네. 뭐 모닝 이런 거 있죠? 레이 뭐 그런 거. 레이 있죠. 이런 거 안 네. 팔린답니다. 왜 불황이면 이런 소형차가 더 잘 팔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 수요가 어디로 가냐면 EV3로 간대요. 아. 계약 이쪽으로 갑니다. 왜냐면은 따져봤을 때 그 유지비 쭉 계산해 보게 되면 3천만 원대라고 하더라도 이게 훨씬 낫네라고 해서 이쪽으로 전환되기 시작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앞으로 무슨 변화가 나오냐면 일단 내연기관차는 결국은 전기차랑 경쟁해야 돼요. 이 둘이. 네. 경쟁하면서 내가 갖고 있는 강점들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배터리 가격 싸고 유지비 싼 거에 대한 모습들이 그러니까 지금 투자를 계속 함으로 인해서 나왔던 규모의 경제 효과와 함께 배터리 가격이 하락하면서 나오는 이 Q 확대가 나오는 부분들을 해석을 해야 될 것 같고 거기다가 자극을 시키는 게 뭐냐면은 자율주행 관련된 쪽. 이쪽이 결합되기 시작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아마 캐즘이 끝나는 자연스러운 구간이 들어올 거예요. 그걸 어떻게 누가 보여주느냐? 그러면 테슬라죠. 테슬라 그래서 주목하셔야 됩니다. 그런 쪽에서 변화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렇게 되면은 앞으로 이런 쪽에서 그러니까 결국 경쟁에 섰을 때 전기차가 살아남는 조건 쪽으로 나오기 시작해야 이제 캐즘이 끝나는 거죠. 네. 그런 쪽으로 보시는 게 맞고 그러면 그 캐즘이 끝나는 구간 쪽에서는 지금 뭐 싼 거 뭐 제가 보기에는 2차 전지 쪽에서 어차피 전지는 성장 쪽을 바라봅니다. 네. 그러면 뭐 싸고 밸류가 많이 내려왔고 이런 종목들 보시는 게 아니라 지금 그 사이에 지금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중국을 계속 배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국 배제하고 공급망들을 새로 짜는 과정 쪽에서 그때 딱 캐즘이 들어가 버렸어요. 그럼 제대로 금리도 높아집니다. 제대로 조달을 못해서 네. 투자가 제대로 못 이어난 부분들이 많거든요. 네. 그러면 분명히 쇼티지 들어옵니다. 고기가 어디냐? 그걸 보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면 쇼티지 들어올 거 그냥 훅 말씀드릴게요. 음극재, 네. 전구체 네. 제대로 투자가 안 돼 있습니다. 아. 그럼 중국 대체를 못 합니다. 그때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지금 벌써 움직이고 있어요, 종목들이. 아 그래요. 그런 거를 보시면서 2차 전지를 보시게 되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까지 말씀드리고요. 삼성전기 가겠습니다. 예. 네, 삼전. 그 삼전이 아니네요. 삼전기. 네. 지금 오늘 아침부터 나왔던 얘기가 12조 원 웨어러블 시장 선점한다. 초소형 전고체 배터리 세계 최초 개발. 예. 세계 최초네요. 네, 그래서 나오기 시작하고 지금 리튬이온과 전고체 배터리의 가장 큰 강점들이 요거죠. 뭐 다 아시는 것처럼 뭐 전해질이 고체고 분리막 필요 없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요겁니다. 핵심은 안정성. 네. 왜냐면은 이거 지금 어디로 들어가냐면은 일로 들어갑니다. 이 와치, 링, 뭐 귀에 버즈 그거 웨어러블 예. 이게 들어가죠. 여기 들어갔는데 폭발해 보세요. 그냥 치명적이죠. 이거 치명적이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다른 게 들어가야 된다라는 쪽에서 다 개발을 시도를 하고 있었다가 가장 먼저 내가 먼저 딱 이렇게 하다 보니까 특히 이제 삼성전기가 강점인 거는 그거를 잘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은 MLCC 제조공업 쪽에서 네. 나오는 그 적층하는 과정들을 얇고 이렇게 쫙 올리는 과정들을 그대로 전고체도 같이 하다 보니까 여기서 내 기술이 통했다라고 하면서 좋아하는 모습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오늘 삼성전기는 쭉 갔다가 쭉 밀립니다. 네, 두 가지 이슈입니다. 첫 번째, 양산이 2026년 중반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양산은 일단 지금 샘플 아까 보니까 여기 보면 샘플 전달하고 있는 상황들이죠. 샘플 전달해서 그다음에 그들이 만족을 하고 그래서 나 채택할게 하기에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고 그러면 이거를 삼성전기가 계속할까요? 요게 좀 애매한 거죠. 삼성전기가 그러면 배터리까지 하게 되면은 여기 들어가는 또 양산 라인들 다시 투자해야 될 거고 조금 좀 라인이 겹치겠죠. 네. 요 교통 정리가 필요합니다. SDI가 할 거냐, 전기가 할 거냐, 그건 아직 안 정해져 있고 그거 한번 체크하셔야 될 것 같고 또 하나 양산을 하기 위해서는 수율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이런 안에 들어가는 거 여기 안에 들어가서 요 규격에 맞게 또 딱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이게 갤럭시링의 가격을 뭐 100만 원으로 올려버린다. 누가 삽니까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가격 대량 양산을 해서 가격을 떨어뜨려야 되는데 그걸 정도로 나올 수 있는지 수율을 맞출 수 있는지 이것도 되게 중요한 거죠. 그거까지 생각하게 되면 일단 아직은 기대감은 높은데
그거에 따라서 좀 교통 정리가 좀 안 됐다는 부분들. 그래서 앞으로 나오게 되면서 삼성이 할 하드웨어 쪽에서 그 웨어러블 쪽들은 다 하겠고 특히 그거 있죠. 보핏. 보핏. 네. 전설의 보핏. 네. 2년 전부터 네. 나온다는 보핏. 거기도 이런 거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효율이나 이게 그러니까 쉽게 얘기 들으면은 이런 기기 쪽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배터리 하게 되면 원통형, 파우치형 이런 식으로 각형 이렇게 딱 구분돼 있잖아요. 네. 구분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전에 액체가 아니고 고체화로 이렇게 딱 돼 있다 보니까 어딘지 맞게 들어가다 보니까 다 들어갈 수 있죠. 근데 그게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앞으로 좀 넘어야 될 산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걸 생각한다 그러면 생각해볼 문제도 있다. 그래서 아마 삼성전기가 오늘 가다가 중기저항 딱 맞고 빠진 게 네. 그런 이유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복합적인 스토리를 들으니까 좀 주가 흐름 자체도 이해가 가고 어떤 기사의 밸류 대비해서 오늘 종가에 대한 결과들도 이해가 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또 중국과 관련된 2차전지 스토리 얘기를 쫙 해주셨고 어디가 먼저 반응할지도 힌트를 주셨으니까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혹시 이와 관련해서 팀장님께서도 뭐 첨언하실 내용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뭐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2차전지 쪽에서 아까 이제 그 전고체 말고 아까 그 뭐죠? 이야기하신 게 음극재, 전구체? 음극재, 전구체. 예. 전구체 맞나요? 네. 전구체. 전구체. 네, 전구체죠. 예. 네, 네. 전구체 이야기를 하셨는데 전구체가 이제 움직이는 걸 보려면 에코프로 머티를 먼저 봐야 되는데 에코프로 머티에 대해서는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에코프로 그룹주 중에서 네. 제일 가볍습니다. 에코프로 머티가. 왜냐하면 가장 늦게 상장이 됐기 때문에. 맞아요. 지난번에 네. 보여주셨어요. 네, 맞아요. 이 그래프를 제가 보여드렸었거든요. 예, 물량이 제일 부담이 없다. 그래서 그 부분 수급적으로 제일 2차전지 내에서도 가벼운 종목이다라는 게 있고 이제 말씀해 주신 이제 2025년, 2026년부터는 중국산 자체를 대체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게 이제 우리나라 에코프로 머티 그 밑에 있는 에코앤드림 이런 기업들이 이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로 해서 같이 관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2차 전지에 대해서 또 코멘트 들어봤고요. 팀장님께 계속 이어서 반도체 소부장 업체들도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뭐 SK 하이닉스도 당연히 언급은 해주실 텐데 이런 반도체와 그 하위에 있는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현 시점에서의 투자 전략이나 의견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일단 매도 아닌 것 같고요. 이제 더 이상 매도 아닌 것 같다라는 말씀은 이제 계속 드려왔고 여기 예. 이 자리에서는 패닉셀 아니다 이제 대신에 이제 올라올 때 이거를 길게 가져갈 것인지 아니면 아까 대표님 말씀처럼 이제 올라올 때 좀 줄일 건지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이제 고민을 좀 해놓고 올라오는 흐름에서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 이제 자리인데 지금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하고 우리나라 메모리 이사의 주가가 원래는 큰 그림상 같이 움직인다는 말씀드렸는데 다르게 움직이는 이유는 최근에 뭐 경기에 대한 뭐 불안감 아까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가 안 좋으면 메모리가 뭐 흑자 났다가 적자로 확 바뀌어버리는 게 네. 메모리니까 지금 약간 그 구간을 걱정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50bp 내렸겠지라고 맞아요.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필방과 우리 메모리는 조금 흐름이 다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저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단기적으로 낙폭이 너무 크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우리가 경기 안 좋고 하더라도 단기적으로 시가총액 2위 기업인 반도체 기업이 고점 대비해서 40%가 빠졌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좀 과하지 않나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렇다면 결국에는 이제 이 부분을 얼마나 이제 빨리 회복해서 올라올 것인가 그게 이제 중요한데 이번 주에 아까 말씀하셨던 마이크론이 네. 그 역할을 해주느냐 못 해주느냐 만약에 못 해주면 오늘 반등 하이닉스가 3% 반등 오래간만에 줬잖아요. 네. 이게 이제 추세적으로 이어질 것인지는 결국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네. 수요일 우리나라 시간으로 목요일 새벽 5시 그렇죠. 30분 26일 새벽에 나오니까. 그때 네. 그거를 다 주목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그게 살려주면 좀 더 가는 거고 마이크론이 뭔가 뭐 코멘트가 나왔는데 시장에서 별로 임팩트가 없으면 그 다음 스텝은 10월 초에 있을 또 삼성전자 실적 발표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까지 또 넘어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은 이번 주에 마이크론에 우리는 또 흐름을 또 기다릴 수밖에 없는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지금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오늘 반등을 줘서 이제 35% 안으로 들어왔어요. 마이너스 35%. 네. 여전히 저는 과하다는 생각입니다. 아직까지는. 예. 그리고 지금 외국인들이 매수가 최근에 멈추고 있습니다. 물론 엄청나게 크게
들어오는 건 아닌데 어쨌든 외국들이 팔지만 않아도 적어도 요 가격대에서는 저점은 좀 잡아주는 그런 부분들은 될 것 같아요. 15만 원 아래에서는 이제는 가격 조정은 좀 마무리되는 그런 구간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삼성전자, 뭐 SK 하이닉스가 저점을 좀 잡아주면 이 온기가 뭐 우리 H뱅 관련주라든지 네. 반도체 관련주 쪽으로 이제 확산이 돼야 되는데 오늘 아주 큰 규모는 아니지만 그래도 윗단에 한번 보시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HPSP, PSK 홀딩스, 뭐 한미반도체 한때 다 H뱅 관련주였거든요. 이들 쪽으로 기관 수급이 이렇게 좀 들어오는 그러니까 최근에 빈집인데 수급도 들어오니까 오늘 5%에서 10%씩은 가볍게 딱 움직이는 모습이 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그림은 SK 하이닉스가 일단은 삼성전자와 함께 가격 조정 멈춰주고 뭐 밑에 있는 소부장단의 기관들이 낙폭 과대 플레이가 좀 나타나는 그러한 그림이 가장 이상적인 부분이고 대신에 이들이 올라왔을 때 내가 좀 줄여야 될 종목 아니면 내년도까지 끌고 갈 종목 이렇게 선택을 좀 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개인적으로 조금 좀 더 긍정적으로 보는 거는 이수페타시스 같은 이런 종목들은 연속으로 계속 지금 긍정적인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는데 여기는 데이터 센터가 계속 지금 많이 짓고 있잖아요. 네. AI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AI GPU에 들어가는 거기 MLB 기파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다른 쪽 순수한 반도체보다는 이쪽의 업황은 상대적으로 좀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반도체 테스트 소켓 쪽 테스트는 결국에는 계속 또 해야 되거든요. 네. 테스트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나가야 되는 물량들을 감안하면 뭐 ISC, 오늘 TS 이런 종목도 움직였는데 이들은 그나마 수급이 들어오는 이유가 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반도체가 저점을 찍고 반등이 나올 때 이쪽의 관련주들이 좀 선도에 서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반도체 소부장에 대해서도 투자 의견들이나 앞으로의 전략 전망들을 들어봤고요. 소부장은 뭐 앞에서도 초기에 이제 대표님께도 여쭤봤으니까 굳이 뭐 또 여쭤보진 않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대표님한테 그 금투세 얘기는 절대 안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너무 안 할 좀 겁니다. 격하실 것 같아서 안 할 겁니다. 근데 우리 제작진이 자꾸 자료화면 보여주면서 하라고 무언의 압박을 하니까 제가 여쭤봐야겠습니다. 이벤트 관련해서 굵직한 게 2개가 있습니다. 이제 금투세 토론하고 그다음에 이제 밸류업 지수 발표인데 어찌 보면 두 이벤트 다 오래 기다려왔고 여기에 대한 뭐 불만 혹은 또 뭐 기대감들도 있습니다. 이 이벤트를 주식시장 투자 전략으로 녹여서 어떻게 승화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통찰력 있는 의견 부탁드립니다. 너무 막 격해지지 마시고. 그냥 내일 토론회 보고 네. 이제 압축해서 내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쪽은 네. 일단은 뭐 쇼죠. 네. 예.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쇼고. 네. 그리고 또 토론을 진행하는데 토론 뭐 유튜브로 생중계된다고 하니까 잘 지켜보겠습니다. 네. 그런 쪽인데 이게 세금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에요. 네. 세금보다 이걸 통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 환경 자체가 위축되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나 주식 매매 안 해. 네. 나랑 상관없어. 그러다 보니까 뭐 이거 당연히 돈 많은 사람들이 돈 벌면 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아주 기초적인 쪽으로 얘기도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네. 그게 그들의 지금 이해 방식인 거죠. 그에 비해서 지금 그러면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그러면 상법 개정을 통해서 그런 공평한 자리를 네. 탄탄하게 만들어 갖고 그다음에 지금 했어야 되는데 그럼 4년 동안 그동안 뭐 했습니까? 그들이 다 벌써 단독 법안으로 통과할 수 있는 다 표를 갖고 있었던 상황들인데 네. 그것도 그냥 흐지부지하면서 이제 와서 세금을 내기 위해서 시장을 교란시키겠다고요? 그러면서 또 뭐 지금 인도, 일본 뭐 이렇게 해서 막 시행했던 과정들을 쭉 보서 얘기하는데 자기네 편한 데이터만 쓰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내일 보고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저희는 불확실성이 제일 싫습니다. 내일 토론회를 통해서 조만간 결론을 내줘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네. 하겠다. 뭐 유예를 하건 아니면 뭐 폐지를 하건 아니 요즘에 뭐 루머도 그렇고 뉴스들도 그렇고 전망들이 이제 유예 쪽으로 무게가 더 가는 거 아니냐 해서 과연 이게 그러니까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뭐 단도직입 쪽으로 그게 제일 궁금한 거거든요, 사실. 그 제가 말씀드린 게 그거잖아요. 불확실성. 네. 네, 그거를 줄여줘야 됩니다. 만약에 솔직히 뭐 5천에서 그 세금을 5천에서 1억으로 올린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시행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그게 불확실성 해소라고 봐야 되겠죠. 어떻게 보면은 시행을 하는 거니까. 네. 그러려면 안 하려고요. 국장 못 하겠어요. 그렇게 되면.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제일 중요한 거는 네. 그런 식으로 어떤 결론이 빨리 어느 정도 나줘야 예전에 그 기억나십니까? 그 대주주 양도세 할 때도 예. 결국엔 12월 26일인가 24일인가 그때 가서 결론이 났어요. 맞아요. 네. 저희 다 죽어요 그 사이에 말라 죽다가 그 다음날 그때 그 기권해야 그 1월 랠리 그 월초 효과 그 연초 효과 나오면서 그때 나온 거 가지고 그때 막 회복하면서 막 저 그때는 그랬잖아요. 또 저점에서 무슨 40% 50% 올라간 게 그게 아니라 원래 빠졌던 게 회복되는 거예요. 네네. 근데 그거를 아파하면서 이제 회복되는 거 보고 야 못하겠다 주식 못하겠다 그렇게 얘기했던 게 지금인데 똑같이 그걸 또 진행을 해야 된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속이 타는 거죠. 지금 코스닥이 뭐 오늘 보니까 최근 들어서 막 빨간불 올라오면서 올라서 괜찮다라고 얘기하는데 괜찮은 게 아니에요. 빠진 거예요. 네. 가지지 말았어야 될 게 거기까지 빠졌다가 올라온 거니까 좀 속이 타는 거죠. 네. 네, 그런 현상을 보시면서 내일 하겠습니다. 그냥 네. 나오지 마세요, 내일요. 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또 하나. 네. 밸류업 네. 관련된 쪽들 내일 장 마감 후에 KLX에서 얘기를 지수를 발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총수익 방식하고 리턴 TR하고 PR 쪽이 있죠. 그래서 재투자, 재분배 이쪽에서 두 가지로 방식을 하는 것 같고 거기다가 뭐 다 아시는 얘기들이다 보니까 그 알려진 내용들인데 이게 과연 이제 호재로 반영하겠느냐 이거는 이제 중요한 시장의 반응들은 아마 지금 25일 날 확인이 되겠죠. 그런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첫 번째 지수가 발표되게 되면 그에 따라서 지금 ETF나 이런 자금들이 설정할 수 있게 이게 변화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기관들 쪽에서 매수 많이 들어오고 어느 정도 갖고 있다 보니까 이게 올해는 크게 안 말릴 거예요. 좀 길게 보게 된다. 좀 길게 보게 되면 과거에 그런 거 기억나시나요? 그 BBIG 뭐 탄소 오랜만에 들어보네요. KRX 탄소 배출 관련된 그 네. 과거 정부 때 또 그 이명박 정부 때도 뭐 이런 거 있었는데 정부마다 그런 게 하나씩 있었죠. 네. 네. 밀리는 게 있었죠. 그렇죠. 예. 정권에 기반한 음. 생겨서 ETF는 소멸되는 기조입니다. 음. 이번에도 ETF 거의 자금 유입 안 돼가지고 그냥 소멸되는 거 쫙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당장은 아니겠지만 길게 갔었을 때 이게 그의 메리트를 충분히 갖추면서 움직일 수 있겠느냐는 미지수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오늘의 지금 거의 배당까지는 거의 괜찮게 움직일 것 같은데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는 또 지금 해당 정권에마다 뭐가 묻어있는 이런 쪽들은 그렇게 썩 긍정적으로 보지 못한다라는 쪽이고 근데 시장에서 또 그렇게 움직이더라고요. 보면 중소형 가치주 그래서 보면은 기업가치 재고계획 발표된 기업들이 있습니다. 네. 이런 쪽에서 쭉 봤었을 때 나 우리 하겠어라고 하는 종목들을 쭉 보게 되면 시장보다 강합니다. 어느 정도 좀 견조한 모습들 나오고 있고 거기다가 특히 금융지주도 있겠지만 증권주들 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네. 아예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일단 아예 유통 물량을 자주 매입해서 줄인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돈이 어디 있어? 그렇게 되면 증권사는 거래대금 우리 그런 만큼 안 나와. 여기가 아니라 미국 쪽 보고 있잖아요. 다 우리 저희 가서 매매하고 있는데 지금 예. 870억 달러래요. 자산이. 한국 서학개미들이 갖고 있는 미국 종목이. 와, 큰 손 되겠어 이러다가. 하여튼 거기에 돼 있다 보니까 거기서 매매하게 되면 수수료는 다 거기서 벌 거고 재원 가지고는 할 수 있겠다. 네. 라고 하다 보니까 증권주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고 요게 이런 겁니다. FM 가이드. 3일째 상한가가 들어가 있어요. 그것도 다 보여주고 쭉쭉 올라갑니다. 근데 이거는 절대 따라하지 마세요. 이런 거는. 근데 그런 종목들, 즉 중소형 쪽인데 전혀 관심 없다가 우리도 그쪽으로 들어가겠다고 계획들 딱 발표하는 회사들이 시장에서 좀 더 반응을 하기 시작하네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앞으로 우리도 밸류업 하겠다라고 나오는 중요한급. 근데 중요한 거는 실적, 재무 엉망인 건 안 됩니다. 그거는 뭐 그럼 재원이 어디 있어? 얘기를 못 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재원 좀 되는 회사들이 반영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거 눈여겨보자 이상입니다. 아. 그런 결론은 그러니까 밸류업 관련해서는 그래도 선별적으로는 기대감을 가져볼 만하겠다라는 거네요. 올해까지는 괜찮을 것 같고요. 네. 내년 같은 경우도 뭐 근데 이제 지속성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주도하는 테마에 대해서는 그 지속성에 대해서는 좀 의문을 갖는다. 장기적으로는 그렇고 그냥 네. 밸류업 한다고 하는 회사들 잘 보자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거는 꼭 뭐 정부에서 주도하는 밸류업 지수뿐만이 아니라 그거는 진짜 투자 환원, 주주 환원 차원에서 좋은 거니까요. 그런 기업들 한번 분석하면서 밸류업 지수 관련주들 흐름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시간이 많이 남진 않았는데 팀장님께 바이오 잠깐 좀 언급을 해주세요. 알테오젠 경고 종목 들어가기도 했고 바이오주에 대한 전략은 어떻게 보십니까? 경고 종목이라는 것은
훈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좀 뭐 많이 올랐기 때문에 경고를 받는 거지 이게 뭐 사고를 쳐서 그런 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오히려 훈장을 하나 달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이제 이미 뭐 다 반영이 된 거죠. 사실은 그 금리가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고 금리 하락기에는 이미 바이오주들이 보통 강할 거다라고 어느 정도 예상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지금 반영이 되어서 주가가 좀 강세를 보였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알테오제는 뭐 나오는 그런 임상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 또 기대치가 있다 보니까 아마 그 결과를 기다리는 부분들이 슈팅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다만 요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요즘은 약간 저도 이제 한 달에 한 번 정도 스터디 모임을 하는데 네. 발표하는 종목들을 다 바이오 발표하세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과열된 게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느낌이 좀 든다라는 거죠. 지표군요. 네, 오신 분들이 다 바이오, 제약 바이오를 발표를 하신다라는 거는 그렇다. 근데 지금 보시면 헬스케어 섹터가 10월에 S&P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성과가 별로 안 좋았습니다. 역대. 그다음에 XBI ETF도 마찬가지고 10월에 특히 좀 약한 흐름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뭐 좀 장기적으로 좀 올랐을 때 너무 추격하기보다는 10월 달에 저렇게 역사적으로 안 좋다라는 걸 안다라면 한번 쉬어줄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때 오히려 제약바이오는 좀 담아보는 아이디어로 전략을 세우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네. 이슈나 뉴스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너무나도 잘 아실 테고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민간 지표까지 또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너무 과열 국면에서는 약간 쉬는 것도 방법이겠다라는 또 바이오 관련해서 투자 의견까지 이렇게 들어봤고요. 오늘 시장 전반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종목별 투자 전략들 두 분과 함께 세워봤고 이 정도에서 마무리 짓고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B증권 프라임클럽의 민재기 팀장,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입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항상 인포맥스 라이브를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